남들 다 기피하는 위반 건축물 딱지 붙은 빌라 절대 사지 마라. 매년 벌금 폭탄 맞고 대출 묶여서 패가 망신한다? 그 낡은 상식 오늘부로 완전히 깨부셔 드릴게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진짜 부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정비사업 예정지에 불법 건축물로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창출하는 역발상 투자 비기를 공개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경매법정에 가보면 건축물 대장에 노란색 위반 딱지 붙은 매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패스하는 분들이 99%입니다. 이행강제금 무섭고 대출 안 나오니까 무조건 똥튀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산의 본질은 건물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토지의 지분입니다. 남들이 벌금 무서워서 던진 반값 매물에 주워 담는 사람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비사업 예정지내 불법 건축물 필터링 공식과 이행강제금의 합법적인 할인 쿠폰으로 시환하는 마스터 플랜을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저도 투자 초보 시절에는 불법 건축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암덩어리로 알았습니다. 벌금 고지서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자산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그 노란 딱지가 경쟁자를 완벽하게 쳐내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눈을 뜨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역대급 호재가 터졌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즉 위반 건축물 양성화법이 무려 1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서 딱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합법화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전국의 14만 8천 개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평생 대출 차단과 이행강제금 폭탄에 시달리다가 간신히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빌라나 근생 빌라를 살 때 건물이 깨끗한지 싱크대가 새 것인지 봅니다. 이건 마치 결혼할 사람이 보면서 오늘 입을 옷이 브랜드 제품인지만 따지는 꼴입니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투자의 본질은 건물의 상태가 아니라 추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지분, 즉 입주권 자격을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몇 년 뒤에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불법 건축물 껍데기에 왜 감정을 이입합니까? 본질은 가격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찌들어 있을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죠. 2026년 6월 기준 대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 가시권에 들어온 구역 내 위반 건축물 빌라의 평균 낙찰가율은 일반 매물 대비 무려 35% 이상 폭락한 가격, 한 50%에서 6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 이후 시정될 때까지 평생 무제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공포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입찰이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경매 법정에 가보면 감정가 3억짜리 정비사업 빌라가 위반 딱지 하나 때문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1억 8천만 원까지 떨어져도 다들 숨을 죽이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짜 베테랑들은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단독 입찰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두가 벌금 고지서라는 가짜 호랑이에 속아 넘어갈 때 진짜 돈이 되는 토지의 가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몇 천만 원 무서워서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찹니다. 약점을 가격으로 완벽하게 상쇄하고도 남는 마진 구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언론과 유튜브의 공포 마케팅에 가스라이팅 당해 지금처럼 최고의 기회에도 주저하는 투자자를 볼 때마다 아쉬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와 자산 진단을 받으신 영등포의 40대 직장인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수를 포기하고 조급함에 잠을 못 자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종잣돈은 현금 2억 원이 전부였죠. 제가 이분에게 영등포 정비사업 예정지 내에 전용 45제곱미터짜리 위반 건축물 빌라를 경매로 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주변 정상 빌라 시세는 3억 5천만 원이지만 위반 딱지 때문에 감정가 3억 원의 유찰을 거듭해서 최종 1억 9천만 원의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벌금 폭탄 맞고 대출 안 나오는데 왜 이런 쓰레기를 현금 다 주고 사냐며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1억 6천만 원을 싸게 샀기 때문에 정비사업까지 10년을 버틴다고 가정해도 총 이행강제금 매몰 비용은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벌금을 다 내고도 1억 4,50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안전마진을 확보한 것이죠. 결국 26년 올해 해당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면서 이분의 빌라는 프리미엄만 2억 원이 붙었고 조롱하던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공포를 돈으로 치환한 완벽한 역발상 성공 사례입니다. 이 고객분이 리스크를 지원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명확합니다. 대출 규제라는 정부의 칼날을 대출 안 받는 현금 매수로 피해가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감점 요인을 어차피 멸실될 재개발 지분이라는 본질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자산의 신분을 세탁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지금 시장에 널려있는 위반 건축물 금매 물건들이 전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불법 건축물의 실무적 필터링 비기와 숫자로 증명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씩
베일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일반 투자자들이 건축물 대장의 노란색 위반 딱지를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진짜 베테랑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고요? 그 노란 딱지가 경쟁자들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합법적인 반값 할인 쿠폰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철저히 현금 있는 자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 덕분에 정비사업 예정지의 핵심 지분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실무 비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재개발 현장의 뒷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정비사업의 성패는 건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몇 년 뒤에 흔적도 없이 멸실돼서 사라질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각 지자체 조례가 정한 입주권 분양 자격을 충족했는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불법으로 증축되었어도 특정 기준일 이전에 존재했고 조례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지분이라면 새 아파트 입주권은 100% 정상 출격합니다. 대중을 공포에 빠뜨리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2019년 개정된 이행강제금 무제한 부과 조항입니다. 시정될 때까지 평생 때리니까 무섭죠.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26년 정비사업 촉진구역 지표를 보면 모아타운이나 신통합기획 예정지 중 주민 동의율이 60%를 넘어 구역 지정 가시권에 들어온 지역의 위반 건축물은 평균 3에서 5의 유차를 거듭합니다. 일반 매물 대비 최소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은 저렴하게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은 매년 날아오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며 피가 마른다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매수 시점에 이미 시세보다 1억 5천만 원을 싸게 샀다는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구역 지정과 이주까지 6년 동안 벌금을 낸다고 쳐도 총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종 순수 안전마진이 통장에 먼저 꽂혀있는 셈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 무서워서 뒤에 숨은 1억 5천만 원짜리의 이익을 못 봅니다. 약점이 가격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메커니즘을 모르면 평생 남들 다 가는 레드오션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 종잣돈만 날릴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현재 서울시장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 동의율 65%를 확보하고 구역 지정을 앞둔 A지역의 빌라를 가정해 봅시다. 인근 지역의 정상적인 대지 지분 빌라 시세는 4억 원입니다. 그런데 옥탑방을 무단 증축해서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은 빌라가 경매시장에 감정가 3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대출이 원천 차단돼서 3회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9천만 원까지 폭락합니다. 이때 가용 현금 2억 원을 가진 투자자가 이 매물을 2억 원에 100% 현금으로 단독 낙찰을 받았다고 칩시다. 낙찰받는 순간 주변에서는 대출도 안 나오는 쓰레기를 왜 현금 다 박아서 샀냐고 혀를 찹니다.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약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에 숨겨진 진짜 손익계산은 이렇습니다. 시세 4억짜리 지분을 단돈 2억 원에 잡았으니 매수 시점의 안전마진은 2억 원입니다. 양성화까지 약 2년이 걸린다고 치면 이행강제금 총액은 200만 원, 취득세 추가분과 건축사 설계 비용 등 리스크 해소 비용을 넉넉히 1,000만 원 잡아도 총 매몰 비용은 1,200만 원 선에서 정리됩니다. 2억 원의 시세 차익에서 비용 1,200만 원을 빼도 최종 순수익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한 푼 안 내고 현금으로 묻어둔 자산이 어설픈 갭 투자 아파트보다 몇 배의 수익률을 매달 조용히 벌어다 주는 겁니다. 잠시 패턴을 깨고 여러분께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전히 대출 규제 탓, 정부 탓만 하며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스템 없는 임대인들이 월세 체납으로 신용불량 위기에 몰릴 때 고수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역이용해 부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와 KB부동산 리브온의 2026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서울 정비사업 예정지 내 일반 빌라 낙찰가율은 상승하는 반면 위반 건축물은 입찰자 수가 평균 1.2명에 불과해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대중은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로 고개를 돌리고, 돈이 있는 자산가들은 무지의 공포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시장에 완벽한 무주 공산이 열린 겁니다. 현금 100% 진입했기에 금리 인상 리스크에 100% 자유롭고, 매년 내는 벌금은 추후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될 때 자산가치 상승분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대중은 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투자는 사는 순간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가치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모두가 합법이라는 달콤한 덫에 걸려 비싼 값을 치를 때 불법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원석을 반값에 알아보는 해안이 없다면 당신은 평생 자산 하위 계층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향후 3년에서 5년 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내다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산다고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26년 기점으로 서울의 정비사업 패러다임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거의 주먹구구식 갭 투자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결국 자산의 가치는 임대인의 멘탈과 철저한 법적 원칙에서 결정됩니다. 위반 건축물 투자가 무조건 돈을 벌어다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민 동의율이 확보되고 구역 지정이 확실시되는 입지 조건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리스크를 숫자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어망을 친 자들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구역 내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기준일 이전에 가구 분리가 완료된 매물은 분양 자격이 주어지나 기준일 이후 변형된 매물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모르는 초보자들은 기획부동산의 감언일설에 속아 현금 청산 당할 쓰레기 매물을 비싸게 사고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베테랑들은 입찰 전 구역의 조례와 권리산정 기준일을 완벽하게 데이터로 필터링해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든 뒤 진입합니다. 그 당당함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역발상 투자 원리와 숫자의 진실, 평범한 상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무척 무겁고 충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자금줄이 막힌 절망감,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이미 다 겪어보고 다 해결해낸 것들입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레드옥션에서 피 흘리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완벽한 가이드와 함께라면 위반 건축물을 활용한 반값 입주권 확보는 명쾌한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풀어내지 못한 정비사업 내 위반 건축물 정밀 필터링 매뉴얼과 사기꾼들에게 절대 당하지 않고 현금 청산 리스크를 100% 차단하는 실전 비기를 이번 비공개 라이브 특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